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강남의 후광효과가 커 향후에도 투자 전망이 밝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판교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하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가 헐레벌떡거리며 뛰어오는 거다. 난 또 젠틀하게 열린 버튼 누르고 기다려줬는데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늦잠을 잤는지 머리도 말리다 말았더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대로 회사 출근했다. 근데 다음날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나게 된 거다. 그분이네요 하고는 인사하고 어제는 고마웠다고 하는 거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괜찮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는 901호에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 거다. 슬쩍 손가락 보니까 결혼 반지 같은 것도 없고 아무리 봐도 미혼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웃 주민인데 친하게 지내자고 했더니 알겠다며 쿨하게 그러자고 하는 거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래층 여자를 또 만난 거다. 조깅을 가려는지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는 그녀랑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다. 운동 가시나 봐요 했더니 오늘은 일찍 일 마치고 유압 헬스장에 간다고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 아, 그렇군요. 부럽네요. 그렇게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맥주나 한잔하려고 편의점에 가는 길인데 그녀를 또 만난 거다. 맥주랑 안주 몇 개 들고 카운터에 갔는데 그 여자가 저도 할 거 없는데 맥주나 같이 하실래요? 하는 거다. 아, 그래 주시면 저야 완전 좋죠. 하면서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방방 뛰었다. 여친이랑 헤어지고 3년 만에 썸각인가 싶어서 설레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이는 40대 중반에 나랑 딱 10살이 차이 나는 거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근처에 친구도 없고 프리랜서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길래 가끔 퇴근하고 심심하면 맥주나 한 잔 같이 하자는 거다. 당연히 콜했지. 그리고 그날은 아쉬운 마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좀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그녀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다. 정식 씨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어요? 급해서 그러는데 꼭 좀 와줘요. 그러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다. 혹시 나한테 고백받는 이벤트라도 하려고 그러나. 그 정도로 친하진 않은데 그 상황의 몹시도 궁금할 뿐이었다. 급하게 아래층으로 가봤더니 그 여자가 욕실에서 자빠진 거였다. 자초지정 들어보니까 운동 끝마치고 들어와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다는 거다. 얼음찜질을 하고 있다가 내 얼굴을 보더니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제가 왔잖아요. 너무 걱정 말아요. 이 정도로 무슨 일 나진 않아요. 정식 씨, 쉬어야 하는데 오라고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픈데 마땅히 연락할 데도 없고. 정식 씨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다친 거냐며 보니까 피멍에 부어올라 언뜻 봐도 이건 약으로 해결될 게 아니었다. 고작 발목 접질린 것 때문에 119 부르기도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차라리 내 차로 병원 데려가자. 남자친구로 빙의해서 그녀를 들쳐업고 내 차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간 거지. 사람이 힘들 때 도우면 평생 간다란 말처럼. 그녀가 언제 한번 제대로 신세 갚는다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하루는 동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반복 운동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일어섰을 때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본 순간 그녀 눈과 마주쳤다. 이런 아랫집 여자였다. 그녀 옆에 러닝머신 위로 올라섰다. 미경 씨,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보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출근 안 하세요? 아, 네.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고 간만에 운동 좀 해볼까 싶어서요.
미경 씨는 평소 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장난이 아닌데요. 그녀는 내 말에 약간 얼굴을 붉혔다. 아니고, 제가 괜한 말을 한 건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전 아이 많다고 놀린 건 아니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거짓말 같은 건 절대 못해요. 사과하는 의미로 제가 운동 끝나고 커피 한 잔 살게요. 운동을 먼저 끝내고 커피 한 잔 그녀에게 건네고 헬스장을 나서려는데, 잠깐만요. 저번에 병원 태워다 주신 것도 있고, 시간 되면 오늘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그럼 밥 말고 술은 어때요?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런지 시원한 맥주가 땡기네요. 그러죠 뭐, 치맥 한 잔 해요, 그럼. 이 정도 썸각이면 반 이상은 허락한다는 소리 아닌가. 안녕하세요. 37살의 미혼남입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래층 그녀는 비록 40대 중반이지만 첫 인상부터 호감이 갔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보다. 얼굴은 배우 서예진님과 이일화님 느낌이 섞여 있는 외모인데 겉모습만 봤을 땐 30대처럼 보였지만 대화하다 보니깐 올해 45살이란다. 40대로는 절대 안 보인다고 했더니 처녀 때부터 꾸준히 요가와 수영을 한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라나. 총각인 내 앞에서 여지껏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포츠 센터를 다녔다며 신이 나서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내가 미혼인 걸 알게 된 그녀는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냐?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한 거냐며 몹시도 궁금해한다. 술자리에서 흥을 깨기 싫어 그녀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을 했다. 사실 내가 20대 후반에 만난 2살여 나의 여자친구와 5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 준비로 신혼집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상대 쪽에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작은 집에서 자란 고아란 사실을 아시고 한다는 말 첫마디가 고아라서 시댁 안 가도 되겠네였다. 결혼을 영내켜 하지 않아 해서 결국 파토가 났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 마음의 문을 닫고 3년 가까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다고 노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둘의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가끔 동네 카페에서 차 마시며 얘기도 하고 공원 산책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에게 이성적인 감정도 더 커져 가던 찰나 그녀 고백으로 사귀게 된 거죠. 당시 나는 36살의 총각이었고 그녀는 46살 돌싱이었어요. 그녀와 만난 지 이제는 8개월째에 접어듭니다. 처음 만날 당시엔 10살이란 나이차 때문에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 서로 외로운 처지끼리 가까이 사니 의지하며 지내자 그랬는데 정주고 지내다 보니 이젠 쉽게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정이 깊어졌죠. 그런 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그것도 5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하다가 신랑한테 들통이나 이혼당하고 서울로 이사 온 거였습니다. 불륜남과의 관계는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입니다. 불륜남은 30대 중반. 그녀는 알다시피 40대 중반. 상대가 저보다 어렸을 정도로 그녀는 완전 연하킬러였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자가 아직도 그녀에게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그녀를 수소문해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녀 집 앞에서 서성이는 그 사람에게 누구 찾아왔냐니깐? 그녀 이름을 대며 혹시 여기 살고 있는 거 맞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죠. 무슨 사이냐고 묻길래 남자친구라고 했더니 자긴 전 남친이었다고 그녀가 너무 생각나서 찾아왔다더군요. 그러면서 그녀 과거를 떠벌리며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헤어지란 식으로 나오는데 내 인생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가 왜 이리 힘이 든 건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